저는 국경절 기간에 국기 개양을 한번 보러 갔을 뿐이에요. 뜻밖의 신급 재벌 체크인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체크인 과제만 완료하면 신급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한정판 스포츠카뿐만 아니라 100억 원 가치의 호화로운 저택도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 최고 명문가들도 저에게 공경을 표해요. 저는 트윗 블로거로서 댓글란은 정말 쓸쓸해요. 여러분에게 빠르게 댓글을 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댓글란을 눌러서 하면 돼요. 정말 메시지 99플러스의 즐거움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때 저는 스포츠카를 몰고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요. 막 내리자마자 교화인 당시씨가 보였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창밖에 나타난 당시씨를 보니 제 두 눈이 저절로 반짝였어요. 선배, 저는 올해 막 입학한 신입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차량 문을 열고 내렸어요. 눈앞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난 당시씨조차도 씨는 잠시의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안녕, 후배. 오늘 내가 너의 입학 절차를 도와줄게. 나는 당시씨의 뒤를 따라 전시대 쪽으로 걸어갔다. 당시씨는 힙스터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길고 날씬한 허벅지는 검은 스타킹으로 감싸져 있었다. 둥글고 탄력 있는 엉덩이를 완전히 드러냈다. 뒤에서 당시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저절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 몸매는 정말 완벽하다. 말라야 할 부분에는 남는 살이 전혀 없다. 살이 쪄야 할 부분에는 정말 조금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 전시대에 도착하자 당시씨는 직접 내 신원을 등록해 주었다. 그리고 나를 기숙사로 데려갔다. 학저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해 나는 주도적으로 저녁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당시씨도 거리낌이 없었다.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말을 마친 후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1학년 새내기 기숙사를 떠난 후 당시씨는 저절로 주먹을 흔들었다. 입에서는 일이 잘 끝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감정이 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너를 처음 보고 그녀는 이유 없이 반드시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당시씨가 떠난 후 내 머리는 시스템의 알림음이 울렸다. 딩. 신입생 기숙사 체크인 성공. 보상으로 탄공 저택 하나. 가치 100억. 딩. 마두대학 주차장 체크인 완료. 보상으로 카이사르 6성급 호텔 하나. 시가 70억. 시스템의 알림음을 듣고 나는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시스템을 얻고 대학 입학시험 졸업할 때였다. 그때 첫 체크인으로 얻었다. 이 한정판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독극물. 이후 그는 1억의 현금을 다시 체크인했다. 그 이후로는 체크인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대학에 오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연속 체크인 성공을 2번이나 했다. 체크인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정 장소에서만 체크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만 안다. 지금 그의 스포츠카 보조석 수납함 안에 이미 2개의 문서가 있다. 한 문서는 방금 체크인으로 얻은 탄공 저택의 소유권 증서이다. 다른 문서는 6성급 호텔의 인수 절차이다. 지금은 딱히 할 일이 없다. 내 시스템 보상을 처리하러 가야겠다. 차가 출발하면서 주차 공간에서 막 나와 우연히 한 학생의 등을 쳤다.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여자아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급히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 큰 테 안경을 쓴 여학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괜찮아. 병원에 데려다 줄게. 내 질문을 듣자 그 여학생은 엉덩이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다. 조금 부끄러움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부상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더욱 애매하고 어색해졌다. 단지 소녀의 부상이 엉덩이에 있었기에 남의 부상을 확인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불량 행동이 아닌가? 소녀가 급히 손을 저으며 얼굴이 밝아졌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말을 마친 소녀는 짐을 메고 멀리 한쪽 다리를 절며 걸어갔다. 나는 소녀가 내 뜻을 오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임풍이라고 한다.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몸이 불편하면 나에게 찾아와도 좋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리고 나서 별로 더 고민하지 않았다. 차에 돌아가서 운전하고 떠났다. 마도 서교의 탄공저택단지 정문에 도착했다. 그러자 정문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한 사람씩 두 손을 교차해 몸 앞에 얹고 있었다. 표정이 경건했다. 내 도착을 보고 많은 관리 직원들이 동시에 말했다. 임 선생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대접을 보니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대우는 정말 기분 좋았다. 금방 절차를 마쳤다.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편안하게 큰 소파에 앉아 즐기기 시작했다. 내가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들려왔다. 초인종 울리는 소리. 나는 의아해서 일어났다. 내가 방금 여기에 이사 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지? 혹시 관리 회사 사람이 돌아온 건가? 하지만 전자 초인종을 통해 보니
저택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봤을 때 내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옆집 2호 별장의 집사라고 말했다. 아가씨가 당신이 방금 이사 왔다고 하더군요.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다. 나는 저택의 대문을 열었다. 남자를 초대했다. 임풍씨, 이분은 저희 집 아가씨입니다. 제가 드릴 선물입니다. 이 술들은 모두 좋은 술입니다. 선생님, 방금 이사 오셨군요.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으셨겠죠? 마침 이 술들이 당신의 와인 저장고를 채우기에 좋습니다. 나는 그 술을 한번 쳐다봤다.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다. 백주는 내가 아는 것인데 무슨 종류인지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 이 병은 로만의 콩티입니다. 이건 우리 아가씨가 해외에서 산 것입니다. 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입니다. 남자가 소개를 마친 후에 나는 남자가 말한 아가씨의 큰 손길에 조금 놀랐다. 그는 그 병인 로만의 꽁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병이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단지 인사례로 그냥 100만 달러를 보내다니. 두 사람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장성 남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드디어 조용히 잘 수 있었다. 곧 저녁이 되어 나는 차를 몰고 바로 마두대학교에 도착했다. 마두대학교 정문 앞에 화려하게 꾸민 당시시는 이미 귀엽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섹시한 당시시를 보았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스타킹을 신은 긴 다리였다. 당시시는 낮에 접대할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힙스터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발렌시아가의 검은 스타킹으로 감싸여 있었다. 그녀의 발에는 빨간 바닥에 하이힐이 신겨 있었다. 차에 앉은 당시시였다. 그녀는 나의 시선 변화가 느껴졌다. 순간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냥 오늘 선배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 너 말 잘하는 줄 몰랐네? 낮에 너와 접촉할 때 난 내가 직진남인 줄 알았어. 나는 웃으며 선배가 그렇게 말하잖아. 낮에는 방금 처음 만난 건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 떠들 수 있어? 당시시가 나를 놀린 후에 나는 차를 몰고 카이사르 호텔로 향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보며 당시시는 저도 모르게 멍해졌다. 여기가 카이사르 대호텔이야. 나는 차를 정차한 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배, 밥 사드릴게요. 당연히 좋은 곳에 가야지. 너무 비싼 곳에 가야 할 필요가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우리 둘밖에 없지만 한 끼 식사하는데도 적어도 10,000원은 들어. 선배님,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진정성이야. 말을 마친 후 조수석으로 갔어. 당시시에게 차 문을 열어주었어. 홀에 들어가자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아이쿠, 이거 당시시 아니야? 그 목소리를 듣고 당시시는 무심코 미간을 찡그렸어. 나도 그 목소리를 따라 바라보았어. 그러다 명품 옷을 입은 젊은이를 발견했어. 그 뒤를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어. 그들 중 한 명이 중앙에 서 있었어. 그의 모든 행동은 고귀함을 드러냈어. 당시시가 몸을 돌린 후 그 남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어. 당시시,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이네.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초대했잖아. 너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고 학교 사람들은 너가 허영심이 없다고 말해. 오늘 만나보니 전해진 이야기와는 다르네. 말을 하면서 젊은 남자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닌 것을 보고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시가 찡그리며 말했다. 조명, 너의 의도가 뭐야? 제발 좀 더 공손하게 말해.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단순히 너를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있니? 조명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다. 마대에서 또한 꽤 유명한 인물이다. 집안은 슈퍼마켓 체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자산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명은 행동이 매우 좋지 않다. 막 입학한 지 2달도 안 되었다. 연애 뉴스가 끊임없이 퍼지곤 했다. 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을 수 있었다. 조명 같은 사람에게 당시시가 그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에게 지겨워져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당시시는 똑똑한 여자이다. 그녀는 아마도 매우 물질적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조명 같은 플레이보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명은 그녀를 여러 번 쫓아갔습니다. 겉으로나 속으로 많은 암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많은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당시시가 보내준 사람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조명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서 식사하러 왔습니다. 뜻밖에도 당시시를 만났습니다. 당시시와 함께 있는 것도 봤어요. 한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질투심이 크게 발동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시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질투심이 참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당시 시의 미모와 뛰어난 몸매에 대해 조명의 친구들은 모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바로 C자리에 서 있는 그 고귀한 젊은이입니다. 또 당시 시에 대해 2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명 이분은 진형, 이분은 제 대학교 동기인 당시 시입니다. 아, 조형의 동급생이었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장지입니다. 제 아버지는 진국원입니다. 진씨 주얼리 그룹의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장지가 당시 시에게 신사답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시가 진장지가 내민 손을 한번 보았다. 손을 잡겠다는 뜻은 없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한 여자다. 인품을 선택했으니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시의 거절을 듣고 진장지의 공중에 멈춘 손이 멈추었다. 온화한 얼굴에 경직된 표정이 떠올랐다. 조명은 자신이 아부했던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았다. 조명이 참을 수 없어 나서며 당시 시, 너는 얼굴을 주지 말고 감히 나가라. 진 공자가 당신과 인사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너는 마법 세계에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니? 진 공자를 만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말 들으면 너는 더 깨닫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진 공자의 눈에 띄면 진짜로 성공할 수도 있어. 호화로운 집안에 가가서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굴지 마. 조명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당시 시도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 조명, 내가 걔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나를 끌어들이지 마. 나는 그런 취미가 없어. 나는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조금의 체면도 주지 않을 거야. 아야. 너의 가정 상황은 이미 철저히 조사했어. 너는 도대체 뭐야? 나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어? 너 같은 건 내가 조금만 돈을 꺼내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 있어. 내가 정말 황족인 줄 아는 거야? 오늘 너에게 말할게. 진공자가 너와 만나고 싶다고 해. 너는 동의해. 내가 동의하면 우리와 함께 바에 가자. 진장지에게 2잔의 술을 보내줘. 이 일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치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인정사정 없이 굴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마. 그때 내가 학업조차 마치지 못한다면?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조명이 그녀가 학업조차 마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으며 당시 시는 저절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은 정말 평범했다. 마대에 다닐 수 있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할지 모른다. 그리고 온 가족의 소망도 모두 그녀에게 기대고 있다. 만약 그녀의 학업이 완수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졸업 증서를 받을 수 없다면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기대고 계셨다. 학업으로 집안 형편을 바꾸기를 바라고 당시 시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강하고 힘찬 손바닥을 느끼며 당시 시는 저절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되었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떠올랐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들도 그저 입바른 소리만 하는 무리일 뿐이다. 너는 편안하게 학교에 다니면 돼.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너도 나를 가지고 있잖아. 그저 층위에 올라갈 수 없는 부유한 이들일 뿐이야. 그저 조금 위협하는 수법밖에 못 쓰지. 내 말을 듣고 당시 시는 어쩔 수 없이 푸하하하고 웃으며 진짜야? 그들은 정말 층위에 올라갈 수 없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일 뿐이야. 당시 시는 이 말을 일부러 한 거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명 같은 이들이 일반 부유한 자식이 아님을 알고 있어. 그냥 내가 그들을 조롱하는데 협조하는 거지. 이 자식 죽고 싶냐? 조명은 내가 당시 시의 애정을 얻는 것에 대해 약간 질투하고 있어. 지금 나를 보고도 스스로 쏘아붙이네. 바로 화가 나버렸다. 나는 그를 무심하게 한번 쳐다봤다. 너는 어떤 사람을 죽인 거냐? 내가 죽음을 찾고 있나? 너는 나를 죽일 용기가 있으냐? 내 반격에 그가 할 말을 잃었다. 조명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가 감히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 그저 한마디 심한 소리일 뿐이다. 그가 만약 정말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아마 내일 경찰서에 끌려갈 것이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큰 소리는 그는 감히 하지 못한다. 사람 목숨과 관련된 문제는 그는 절대 끌려가고 싶지 않다. 조명이 내가 반박하자 소리를 잃었다. 부유한 2세들이 모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기 서서 오만하게 굴었다. 너 어느 집 자식이냐? 기회가 된다면 내 집 주소를 말해보라. 우리가 너의 진짜 실력을 보겠다. 감히 우리가 높은 수준에 올라설 수 없다고 말하다니. 조명 쪽에는 총 7, 8명이 있었다. 그때 그들은 원수같이 적을 대했다. 나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내려왔다. 무슨 일이냐? 누가 내 카이사르에서 시끄럽게 구는 거냐? 그 남자를 보자. 그중 한 부유한 2세가 말했다. 왕 매니저다. 저는 오소통입니다.
제 아버지는 오하입니다. 지난번 제 아버지가 여기에서 식사했습니다. 왕 매니저님과도 한잔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하의 아들이군요. 그 매니저는 오소통의 말을 듣고 저절로 찌푸렸습니다. 왕 매니저는 저입니다. 오소통은 왕 매니저를 보고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저절로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6성급 호텔의 매니저를 아는 것은 정말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카이사르 대호텔은 하지만 시가총액이 70억 위안이 넘어요. 이것은 단지 시가일 뿐입니다. 매년 수익은 10억 이상에 이릅니다. 확실히 매우 무서운 수익 창출 능력을 가진 산업입니다. 게다가 카이사르 대호텔의 배후 주인도 더욱 무서운 신분이라고 합니다. 마법 도시에서 유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이사르 대호텔에서 여기에서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박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왕 매니저와 이야기를 마친 후 우샤오퉁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의미는 이미 분명해졌다. 그 친구는 어때? 나는 여기 매니저와 아는 사이인데 너는 알아? 내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카이사르의 한 작은 매니저를 아는 거야? 이렇게 잘난 척하네. 그가 자신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카이사르 대호텔의 주인 어떻게 놀라게 될지 모르겠다. 조명이 자신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매니저를 안다는 것을 보았다. 더욱 뻐기는 모습이 되었다. 왕 매니저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친구가 너무 뻐기는 거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 소비할 자격이 없다. 호텔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다. 한 무리의 부유한 2세들.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다. 그리고 그 왕 매니저 역시 상황에 맞게 행동했다. 모두에게 인정을 베풀었다. 결국 이 부유한 3세들 뒤에는 인맥이 있다. 만약 오늘 인정을 베풀면 앞으로 그와 이런 부유한 2세들 사이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말하기가 편하네. 특히 진장지가 진씨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보석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마음속의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괜찮아. 사건의 경과는 다 알고 있어. 이분, 당신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사과만 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야? 왕 매니저의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 그럼 내가 사실을 잘 알아보는 게 어때? 여기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 사건의 전모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며 스스로 내민 사다리를 내려가지 않네? 왕 매니저는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공정하지 않게 처리했다고 비난하는 거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나는 너를 돕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은 모두 배경이 좀 있잖아. 내가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내가 신분을 밝히려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 할 때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장총, 오늘 정말 고마워요. 류씨그룹이 이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장총님, 류 이사님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저희는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류씨그룹과의 협력에 대해 선두에 있는 중년 남자. 오늘 오후에 제가 만난 2호 별장 관리인 장강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장강은 류 가문의 신복으로 간주된다. 류야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강은 류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다. 덕분에 류씨그룹은 부활할 수 있었다. 류씨그룹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후 류야군은 장강을 승진시켜 그룹 총괄 매니저 자리로 올렸다. 그리고 류야군 자신은 회장직을 겸임했다. 이번에 장강이 이들 사장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 협력에 대한 논의였다. 사람들이 막 나와서 듣는 순간 한 명의 부유한 차세대가 말했다. 아빠. 장강의 상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몸매가 약간 비만인 중년 남성.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 부유한 2세를 보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찡그리며 말했다. 소원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빠, 정말 당신이네. 나는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 나는 진영과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서 밥을 먹으러 왔어. 아빠, 당신은 일을 하러 오신 건가요? 그 부유한 2세는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물었다. 부유한 2세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류씨 그룹과 협력했어. 앞으로 우리 집에도 큰 나무가 생길 거야. 소원아, 나 너에게 소개할게. 이분은 류씨 그룹의 총재 장강입니다. 장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장강이 류씨 그룹의 총경리라는 말을 듣고 소원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2세는 어쩔 수 없이 급히 공손하게 불렀다. 장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때 진장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다가가서 말했다. 장 총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진장지입니다. 아버지 진국권. 본래 진장지의 갑작스러운 방해를 받았다. 장강은 아직도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진국권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장강은 그에게 몇 분은 체면을 세워주었다. 원래 진국권의 아들이었구나. 괜찮군.
확실히 잘생겼다. 진씨 주얼리는 류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실력을 갖춘 편이다. 시가총액은 수백억이다. 마도에서도 큰 기업이다. 게다가 진씨 주얼리는 전국에 많은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진구권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장강은 여전히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래서 진장지를 잠깐 칭찬하기도 했다. 이때 그 부유한 인물의 아버지가 물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거냐? 밥 다 먹고 왜 이렇게 빨리 집에 안 가냐? 아빠, 누가 진영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사과를 다 하면 우리는 갈 거예요. 아빠, 괜찮으면 먼저 가세요. 소연의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잠시 놀라웠다. 또 누군가는 눈치 없이 진장지를 건드리다니. 진장지가 그리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마도 타탑의 재벌 자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류 수준이다. 진장지를 건드린다면 이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셈이지. 그리고 소연과 그의 아버지가 대화를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놀라운 목소리가 들렸다. 인풍 선생님, 여기서 왜 계세요? 인사를 하는 장강을 보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풍 선생님,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제가 아가씨에게 이미 말했어요. 여주인이 시간이 되면 다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인풍 선생님, 식사 한 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 여주인은 여기서 프리미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비하셔도 됩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 집 여주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장강의 갑작스러운 행동, 모두를 한순간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모든 이들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장강을 둘러싸고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신분이 고귀한 장강. 어쩌다가 그렇게 정중하게 인풍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 그리고 당시시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장지와 그 일행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 순간 그녀는 깊이 깨달았다. 인풍의 그 말의 의미를. 역시 한층 높은 자리와는 거리가 먼 부유한 이들에게였다. 이 부유한 자들은 장강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해야만 했다. 그제야 장강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풍은 그저 거기에 서 있기만 했다. 장강은 자발적으로 다가와 인사를 해야 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인풍의 급이 진장지보다 얼마나 높은지, 이 부유한 자들은 몇 단계나 더 낮은지 알 수가 없다. 진장지와 조명 같은 부유한 자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뭐지? 그러고 보니 류씨 그룹의 총괄 매니저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다. 이때 나는 장강과의 인사를 마친 후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바로 연결했다. 난 지금 1층 로비에 있다. 너 빨리 내려와서 나를 만나. 전화 너머의 사람. 자신의 상사가 걸어온 전화인 걸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만약 별일 없으면 사장은 분명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즉시 더 이상 생각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었다. 사무실을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이 순간 장강은 내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 이전에 그라고 불렸던 소원이라는 부유한 이세의 말이 떠오르며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했다. 진장지 등의 놀란 시선 속에서 전화를 끄는 나는 휴대폰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호텔의 왕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말했어요. 너는 내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잠시 후 누군가 내 이유를 말해줄 것이다. 내가 기꺼이 참을성을 가지고 듣길 바란다. 내 말이 막 끝났을 때 호텔 내부의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총지배인 손타오가 다급하게 땀으로 범벅이 되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모습이 보이자 손타오가 급히 뛰어왔다. 사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타오를 보는 순간 왕 매니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손타오의 입에서 사장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 왕 매니저는 더더욱 놀라서 다리가 힘이 빠졌다. 어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이 젊은이가 전설 속의 사장이란 것을, 호텔의 새 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손타오가 그들에게, 관리 직원들에게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새 사장이 이렇게 젊을 줄은, 만약 그가 이 소식을 일찍 알았다면 절대 진장지 등에게 이 인맥을 팔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인풍의 편에서 확고하게 서 있었을 것이다. 좋아. 내가 왔으니 나머지 일은 너에게 맡길게. 나는 손을 흔들며 사건을 전부 목격한 한 여종업원을 호출했다. 사건 발생 경과를 알고 있는 여종업원을 불렀다. 너는 그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해줘. 그리고 너희 왕 매니저의 사건 처리 태도도 말해줘. 종업원과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손 매니저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이 호텔을 인수하는 첫날이다. 너의 관리에 대해 다소 실망했다. 앞으로의 처리 방식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말을 마치고 나는 진장지 등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희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 것이다. 아니면 돌아가서 너희의 아버지에게 직접 와서 나에게 사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 집 회사를 파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장난을 치지 않는다. 알겠다. 내 말은 너희가 듣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할지는 너희의 결정에 달렸다. 너희의 선택이다.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장강은 소원 아버지에게 말했다. 너의 아들은 정말 대담하구나. 심지어 인풍 씨도 감히 대들다니. 저희 류씨그룹과 귀사의 협력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장강의 말이 끝나는 순간 소멸이 아버지는 온몸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아까 그는 류씨그룹의 큰 도움을 받길 상상하고 있었다. 류씨그룹의 큰 힘에 의지하려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산이 2배로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폭등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모든 희망이 부서졌다. 그리고 이 순간 소멸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했다. 잘 되는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것만 배우는 모습이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즐기기만 한다. 이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한다. 놀기만 해도 충분한데 괜히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를 불러들였다. 장 총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소멸이 아버지는 이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무기력한 아들과 다툴 여유가 없었다. 대신 급히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장강은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와 작별한 후에 차에 타고 떠났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탕시 씨를 데리고 왔다. 호텔 사장님의 사무실로. 사무실의 소파에 앉아 탕시 씨는 꿈만 같은 상황에 놓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내 배경에 대해 많은 추측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6성급 대형 호텔의 사장님이라는 걸. 탕시 씨가 멍하게 있을 때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탕시 씨가 정신을 차릴 때쯤 물 한 병이 그녀 앞에 이미 건네졌다. 또 뭐를 생각할 수 있겠어? 당신이 이 호텔의 사장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자 탕시 씨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휴대폰의 시간을 보고 말했다. 선배, 오늘 학교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오밍 일행의 지연 때문에 10시가 넘었다. 지금 학교 정문이 잠겨 있다. 밖에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두 사람은 밖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별일이 없다. 어차피 오늘은 겨우 개학 신고만 했다. 아직 정식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탕시 씨는 3학년이다. 저녁에는 분명 점호를 받게 될 것이다. 탕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특별한 일은 없어. 나의 신분을 잊었나요? 나는 탕시 씨의 당부를 받았다. 그때서야 이 탕시 씨가 생각났다. 학생회 부회장이다. 점호와 같은 일은 일반적으로 학생회 사람들이 담당한다. 네. 일이 없으니 그럼 여기에서 방을 잡아줄게. 편히 밤을 쉬어. 내일 함께 학교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탕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제 지시가 내려진 후에 순타오는 바로 2개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마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스템의 알림음에 깼다. 딩. 카이사르 호텔 체크인 성공. 이 체형 재구성 무략은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을 다시 형성한다. 모든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2차 성징의 수준에 도달하다. 신체 능력을 10배로 향상시킬 수 있다. 체형 재구성의 기능을 이해한 후에 나는 체형 재구성 무략을 마셨다. 무략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단맛이 느껴졌다. 그 후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일어났다. 바로 이어서 검은 물질이 모공에서 스며나왔다. 나는 급히 화장실에 가서 씻었다. 그렇게 그 검은 물질을 깨끗이 씻어냈다. 몸을 닦을 때 내 피부가 더욱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다니 전혀 거칠지 않았다. 본래도 잘생긴 외모, 더욱 잘생겨졌다. 여자가 한눈에 반할 정도로 보면 볼수록 끌리는 정도. 핸드폰을 한번 봤다. 나는 탕시 씨가 사는 방으로 갔다. 탕시 씨를 불러서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내가 차를 몰고 학교에 돌아갈 때 학교 포럼에서 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제목은 학생회 부회장이다. 1학년 남신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 도대체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 순간적으로 가장 위로 올라갔다. 짧은 시간 안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순간에 나는 예전의 마법을 직접적으로 압도했다. 대풍운 1위의 학생회 회장. 그리고 이 시각 한 4학년 기숙사 방 안에서 한 남학생이 음침한 표정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옆에 룸메이트가 마지못해 말했다. 형, 그 린펑은 순진한 꽃미남이다. 그가 당신과 여자를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뭔가요? 그럼 제가 사람을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까요? 그가 앞으로 탕시 씨에게서 멀어지게 하세요. 학생회 회장 황내이가 저음으로 말했다. 그 린펑에게 혼내주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그 린펑도 지금은 인물이다. 일이 너무 커지면 수습하기 힘들다. 황내이의 말을 듣고 그 룸메이트가 눈을 굴리며 입을 열었다. 형,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나요? 우리는 교관에게 공을 들일 수 있어요. 어제 사촌이 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마대의 1학년 신입생 군사훈련에 대해 말했어요. 그가 있는 그 중대가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 중대의 사람들은 사촌이 거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운영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내 사촌이 담당할 수도 있어요. 린펑반의 군사훈련 말이에요. 황레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라고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너는 사촌에게 알려줘. 린펑반의 교관 문제는 내가 알아볼게. 황레이가 승낙하자. 그 룸메이트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형, 우리 사촌 쪽은 문제 없어요. 다만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룸메이트의 손 제스처를 보고 황레이는 순간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곧 안심하라고 말하더니 너와 내 사촌의 이득은 빼놓을 수 없지. 그 린펑만 잘 손보면 되는 거지. 돈은 문제가 아니야. 황레이는 집안이 괜찮아. 심지어 집안 조건이 자오밍보다 훨씬 좋아. 집안에 수십억 자산은 있어. 두 사람이 상의한 후 각각 일을 시작했다. 한편 내가 탕시시를 기숙사에 데려다 준 후 나도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에 막 들어섰을 때 세상에 뜨거운 시선이 쳐다오는 것을 보았다. 시발. 대장, 너 진짜 대단하다. 학교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탕시시를 사로잡다니.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잡하지 않아. 난 탕시시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저 어젯밤 저녁 먹고 너무 늦었을 뿐이야. 밖에서 하룻밤 잔 거였어. 우리는 따로 방을 써서 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사실이지만 기숙사 안에 세 사람은 단 한 명도 믿지 않았다. 대장. 사실대로 말해줘.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탕시시를 사로잡는다면 정말 체면이 서겠네요. 탕시시 선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학 3년 동안 스캔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 옷차림이 다소 대담하긴 하지만 절대 매우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장님,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탕시시 선배를 구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학생회장 황레이입니다. 당신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황레이가 최고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대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는 삼류로 밀려났습니다. 당신이 오자마자 그의 후광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탕시시 선배와 스캔들도 생겼습니다. 그 황레이가 당신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황레이가 괴롭히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황레이가 정말로 자신에게 괴롭힘을 준다면 그도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받기 전이라면 그는 아직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한편 탕시시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후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3명의 룸메이트 모두 호기심이 발동했다. 탕시시와 내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탕시시의 태도는 다소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나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호한 의미를 주었다. 상상의 여지가 무한하게 남았다. 이때 탕시시는 자신의 침대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다. 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아직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즉시 파일 봉투를 집어들고 기숙사 밖으로 걸어갔다. 어젯밤의 일을 겪고 난 후 탕시시는 나에 대한 호감이 더욱 강해졌다. 만약 여자의 체면이 아니라면 그녀는 린펑에게 고백하고 싶어 할 것이다. 탕시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을 때 기숙사 건물 아래에 막 도착했을 때 멀리서 다가오는 황레이가 보였다. 황레이를 보고 탕시시의 표정이 저절로 굳어졌다. 황레이, 나 좀 귀찮게 하지 말아줘. 나는 너와는 불가능해. 너에게는 전혀 감정이 없어. 원래 황레이는 수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하지만 탕시시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결국 화가 나서 말했다. 탕시시, 너는 무슨 뜻이야? 나는 너를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 3년의 시간보다 하루가 더. 어제 막 온 신입생보다 나아? 탕시시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런 감정은 시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우리는 3년을 알았지만 나는 린펑과 하루만 알았어. 하지만 그와 아는 하루가 우리가 아는 3년보다도 더 끌려.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는 이해할 수 있어? 황레이는 거의 화가 나서 터질 지경이었다. 스스로 3년 동안의 개처럼 굴었는데 남의 하루의 관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남의 하루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때 황레이는 탕시시의 섹시하고 매혹적인 몸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린펑과 탕시시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이로 인해 그는 우울해서 피를 토하고 싶었다. 탕시시, 너는 말해봐. 너와 그 린펑 사이에 뭘 한 거 아니냐? 황레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탕시시는 거의 반응을 하지 못했다. 이 황레이의 생각은 너무 비약적이었다. 아까는 자신과 감정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자신과 린펑과 충전한 일에 대해 물었다.
황래희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황래희가 항상 날 괴롭히게 하지 않도록 직접 말해버렸다. 그렇다면 어쩔 건데? 이제는 나에게 더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황래희. 우리는 영원히 불가능해. 제발 나에게 집착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배려도 없다는 걸 알아도 지금 저리 비켜주세요. 나는 할 일이 있어? 탕시시가 인정한 후에 황래희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멍해져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릴 때 탕시시는 이미 멀리 떠났다. 너 여기서 멈춰. 너 정말 뻔뻔하다. 내가 얼마나 순수할 줄 알았어. 원래 너도 뻔뻔한 사람이구나. 뒤에서 황래희가 내뱉은 듣기 불편한 욕을 듣고 탕시시는 완전히 화가 났다. 황래희, 내가 다시 헛소리하면 믿든지 말든지 내가 때릴 거야. 너 같은 큰 남자가 하루 종일 한 여성 주위에만 돌아다니다니 어찌 못하면 무작정 괴롭히는구나. 아직도 남자입니까? 너는 뻔뻔하지만 나는 체면이 있어. 내가 그런 더러운 말을 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는 너는 명예훼손으로 벗어날 수 없어. 탕시시가 진지하게 다가오는 걸 보고 황래희도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무런 증거 없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 이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곤란해질 것이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 너는 린펑을 좋아하지 않니? 그럼 나는 그를 망쳐버릴 거야. 내가 울며 나에게 부탁하게 만들겠어. 황래희의 위협을 듣고 탕시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적으로 말했다. 황래희, 내가 너에게 솔직해지는 게 좋다고 조언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중에 불러일으켜서 너 스스로 문제가 생겨서 울어도 방향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돌아섰다. 황래희를 뿌리친 후 탕시시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탕시시가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나는 저절로 일어나 말하였다. 나는 아래층에 가서 뭘 좀 가져올게. 말을 마치고 나는 기숙사 방을 나갔다.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호기심이 발동한 세 사람. 창문에 엎드려 아래를 내다보았다. 탕시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래에 나타난 것을 보고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채고 음흉하게 웃었다. 하하, 리더는 아직 탕시시 선배와는 아무 일이 없다고 했어. 이 탕시시 선배는 기숙사까지 왔잖아. 내가 탕시시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서를 나에게 주었다. 또 황래희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조금 째째하다. 어쩌면 정말로 뒤에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정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 용기가 있다면 나는 그가 물러나게 할 것이다. 탕시시가 떠난 후에 내 머릿속에 시스템의 소리가 울렸다. 숙주님이 학교에서 필요한 문서를 획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회음그룹의 70%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 정보를 보고 오늘은 별다른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다. 차를 몰고 콰이인 그룹에 와서 절차를 마무리했다. 콰이인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막 엘리베이터에 타려 할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빠르게 걸어오는 한 인물이 보였다. 그 인물은 나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온 남자를 보고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들은 모두 약간 두려운 표정이었다. 이 사람은 그룹 물류부 매니저의 조카다. 그 물류부 매니저는 한 이사와 친형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물류부 매니저의 조카는 회사에서도 아주 건방지게 행동한다. 하루 종일 게으름을 피우고 회사 내에서 이쁜 여직원들과 수다를 떨기도 한다. 외모가 예쁜 여직원들을 하지만 배경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윗선에 보고하더라도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해고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건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는 절대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려 할 때 나는 손을 내밀어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도리를 모르나? 이렇게 큰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품격 없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정각하게 철래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는 걸 보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이 사람 누구야? 새로 온 직원인가? 이건 너무 당당하다. 전혀 체면을 세워주지 않다니. 철래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다. 사람 문이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강력한 나를 보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후 사람들은 모두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 비록 엘리베이터가 매우 붐비지만 그래도 나에게 넉넉한 공간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끌어내려진 철레이도 겨우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바로 소리치며 말했어. 너 감히 나를 잡아 끌어? 철레이가 예의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입도 더럽고 나도 화가 났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나갔다. 철레이에게 한 대 쳐줬다. 내가 힘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한 대로 철레이의 머리가 날아갔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세게 치진 않았다. 하지만 철레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덧붙여서 두 개의 이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이 장면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거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하지만 폭력은 폭력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열혈이 끓는 것을 보았다. 이 철레이는 회사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일쑤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해 했다. 만약 그 아저씨의 권력이 아니었다면 벌써 누군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오늘 철레이가 마침내 응보를 받는 걸 봤다. 한 무리 사람은 그냥 온몸이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입 좀 깨끗하게 하렴. 말로 인해 화가 나는 법도 모르니? 그리고 앞으로는 좀 품위 있게 행동해. 누구에게나 급한 일이 있다. 내가 급해도 끼어들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말을 마친 후에 나는 돌아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웃으며 말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갑자기 온화하고 품위 있게 변한 나를 보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몇몇 여성 직원들 모두의 눈에 작은 별이 떠올랐다. 게다가 나의 극도의 잘생김이 더해져 그 여성 직원들이 본능적으로 다리를 꼭 닿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추면서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나는 안에서 걸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를 찾으세요? 엘리베이터 정면의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아는 양이 너를 찾습니다. 방금 통화했어요. 당신이 가서 한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쪽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그쪽으로 가셔서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양 총장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인어는 내가 온 소식을 듣자마자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급히 하이힐을 신고 사무실에서 빠르게 나왔다. 휴게 공간으로 가서 맞이했다. 양인어가 오기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올라온 것은 바로 철레이였다. 휴게 공간이 엘리베이터 정면에 있기 때문에 나와 눈이 마주친 철레이는 마침 걸어 나왔다. 나를 보자 철레이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크게 소리쳤다. 손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너는 어느 부서의 직원이냐? 감히 나를 때리다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오늘 반드시 너를 해고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걸 내놓고 배상하게 만들 거야.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엔 놀라움이 떠올랐다. 이 사람 정말 대담하네. 심지어 철레이한테도 맞서다니. 심지어 그룹의 CEO도 모르겠어. 그리고 사장님과 총괄 매니저. 이 사람들이 철레이에게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줘야 할까? 철레이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철레이는 물류 부서장이기도 해서 그룹 이사의 조카이기도 해. 물류 부서장은 그런 거물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줘야 해. 철레이의 위협에 대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곳에 앉아 마치 광대를 바라보는 듯 했다. 내가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자 철레이는 더욱더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말하기도 전에 멀리서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곧 바쁜 모습으로 다가오는 양인어가 보였다. 양인어는 35세에서 36세 정도로 보였다. 성숙하고 매력이 넘쳤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능숙한 기질이 드러났다. 이곳에 도착한 후 양인어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나를 보고 곧바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척 예의 바른 양인어를 보고 놀랐다. 모두 깜짝 놀랐다. 양인어는 그룹의 CEO로서 그건 한 사람 아래 10,000명 위의 지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존재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공손할 줄이야? 이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무서운 신분인지. 그래서 양인어가 이렇게 존경하는 것일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철레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양인어는 그때서야 철레이를 보았다. 하지만 철레이는 지금 얼굴이 붓고 몰골이 괴로워 보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세히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철레이의 신원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즉시 찡그리며 말했다. 린 선생님. 이분은 우리 회사 인사부의 매니저 철레이입니다. 린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철레이의 모습을 보며 양인어는 이미 몇 가지를 추측했다. 그리고 철레이의 난처한 표정이 그녀로 하여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양인어의 말을 듣고 나는 찡그리며 말했다. 이분은 여러분 회사의 인사부 매니저입니다. 나는 조금 믿기지 않았다. 이런 품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그룹의 인사부 매니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룹이 한 사람을 승진시킬 때 먼저 조사를 하지 않나요? 린 선생님, 이 철레이의 삼촌은 회사 이사이자 후군부 매니저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설명을 듣고 나는 비로소 무슨 일인지 이해했다. 철레이가 어떻게 인사부 매니저가 되었는지. 그때의 철레이는 나도 조금 당황했다. 특히 나에게 극히 공손한 양인호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에게도 누군가가 있었다. 많아야 큰 일이 작은 일로 축소되는 것뿐이었다. 양쪽이 모두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철레이의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말했다. 양 총장, 당신이 바로 이렇게 회사를 관리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이 인사부에 있다니? 비록 내가 철레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분명했다. 양인호는 내 말을 들은 후 곧바로 철레이를 정리할 자신이 생겼다. 70%의 지분을 가진 대부호가 한마디 하니 그룹 전체에서 그것은 성령과도 같다. 철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철레이의 그 이사회의 삼촌도 모두 솔직하게 있어야 했다. 그러고는 양인호가 갑자기 돌아서며 심각하게 말했다. 철레이, 지금 빨리린 선생님께 사과해. 그리고 물건을 챙겨서 나가세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룹의 인사부장이 아니다. 이 말을 듣자 철레이는 전혀 얼떨떨해졌다.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양인호, 너가 나를 해고할 수 있다고? 양인호가 그를 한번 흘끗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뭐, 내가 너를 해고할 권리가 없냐? 철레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냐? 믿거나 말거나 내 삼촌 한마디면 너 같은 CEO는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양인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웃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믿지 않겠다면 한번 해봐. 내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지지하자. 양인호는 마음속으로 매우 안도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신분을 모르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좋아. 원래 너가 나에게 무례했던 일. 나는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곧 너에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말을 마친 후 철레이는 휴대폰을 꺼내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곧 저쪽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둘째 삼촌.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양인호는 저에게 또 일을 시켰어요. 전화 저쪽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가 오면 그냥 받아. 나한테 왜 전화를 했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나는 이제 그룹의 이사가 아니야? 앞으로 일은 스스로 해결해. 말을 마친 후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전화를 들고 서 있던 철레이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룻밤뿐이에요. 그가 의지했던 이모. 아예 그룹의 이사가 아니게 되다니. 얼굴이 어두운 철레이를 보며 내 청력으로는 자연스럽게 그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알고 보니 스스로 얻은 70% 지분이었네. 여러 이사들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철레이는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삼촌이 하룻밤 사이에 그룹의 주식을 잃었다는 것을. 일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날 리는 없다. 유일한 가능성. 바로 이 젊은이가 문제가 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하지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양인호. 바로 내 신분을 밝혔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신임 주주입니다. 린 선생님. 린 선생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회사의 70% 주식을. 이제 누군지 알겠는가? 이 말을 듣고 철레이는 마치 벼락에 맞은 듯 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나이가 어린 린펑이 정말로 그룹의 신임 주주라는 사실. 게다가 7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룹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는 당연히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건 조 단위 그룹이에요. 70%는 7천억 재산이다. 이런 인물은 어디서 감히 자신이 대들 수 있는가? 그의 삼촌이 이미 이사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아직 이사라고 해도 린펑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앞에 두고 감히 대들 수가 없다. 이때의 철레이는 온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졌다. 예전의 오만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얼굴에는 두려움만 가득하다. 나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려 양인우에게 말했다. 그에게는 또 하나가 있다. 후 근 부서 매니저의 삼촌인가 보군.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라고 해. 이런 부서의 사람들은 조금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직접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린펑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그룹의 직원들은 모두 경외감에 차 있었다. 이게 진정한 대장이다. 줄곧 위세를 떨쳐왔다. 이사회 삼촌을 든든한 배경으로 둔 사람. 한마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제가 그를 조사할 거라고 들었을 때 후 근 부서에서 매니저인 삼촌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철레이는 더더욱 놀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조금은 이득을 챙긴다. 단지 누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만 알면 된다. 확인하고 싶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철레이는 얼굴이 시안해졌다. 자식은 자기 집안의 일을 안다. 이 몇 년 동안 그들은 삼촌과 조카가 협력했다. 적어도 1,000만 위안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곧바로 인수인계를 마쳤다. 내가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머릿속에서 시스템의 알림음이 울렸다. 딩. 쾌음그룹 출석 성공. 출석 보상은 신돈 안보기업. 신방패 보안회사. 나는 이 보안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신돈 안보기업의 자료를 다 본 후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의 충격을 참았다. 신돈 안보기업. 전 세계에서 3위인 보안회사. 임무 수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심지어 화샤의 많은 대인물들, 곁에 보안도 모두 신돈 사람들이다. 신돈이 맡은 임무라면 의뢰인에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이때 내가 신돈 안보기업을 얻은 이후 먼 한 섬에 있는 신돈 안보기업 본사 신도현의 총책임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표정이 심각하게 내 사진과 이름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즉시 나를 보호할 작은 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때 나는 이미 그룹에서 나와 있었다. 막 자신의 스포츠카에 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돌아서서 지어보는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걸어오는 나를 보고 목재가 운전석에 앉은 아수이에게 말했다. 사장이 왔다. 긴장할 필요 없어. 아마 사장은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마침 우리 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 아래에서 나는 곧장 두 사람의 차 앞에 다가갔다. 손짓으로 그들에게 차 창문을 내리라고 했다. 안 돼. 정말 발견했다. 차 안의 목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차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사장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당신이 정말 우리를 발견했군요. 말하는 나무 인형. 눈길은 놀랍게 아수이를 한번 쳐다보았다. 이건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아수이. 역시 놀란 표정을 하고 있다. 이미 발견되었으니 무투와 아수이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와 물은 자매는 마도 신돈 안보지사의 보안원입니다. 상사의 명령을 받아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예상했어. 하지만 당신들도 스파이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학교에 없을 경우 당신들이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사장님,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는 게 귀찮은 건 아니죠? 무투가 입을 열며 물었다. 무슨 귀찮은 일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번에 5명 왔군요. 나는 평온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사장님, 우리는 몇 명 왔습니다. 이건 당신도 알고 있죠? 무투가 내가 한 말을 들었다. 다시 한번 놀랐다. 나는 너희가 5명이 왔다는 것만 알지 않는다. 또 다른 3사람의 위치도 알고 있다. 한 명은 멀리 있는 건물의 지붕에, 한 명은 저쪽에서 신문을 보고, 또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다. 도로 건너편 차 안에 있다. 나는 5사람의 위치를 하나씩 말했다. 무투도 급히 차에서 내렸다. 린펑이 말한 이 몇 개의 위치를 바라보았다. 확인한 후 무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신돈의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착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보기에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가 없어 보이는 새로운 사장. 그 힘이 이렇게 무섭다니 자세히 찾을 필요조차 없다. 그들 이 사람들의 숨겨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곧바로 아수이가 무전기를 꺼냈다. 진벤 등에게 말했다. 대장님, 우리는 모두 사장님에게 발견되었다. 잠깐 여기로 와주세요. 도로 건너편 차 안의 대장. 아수이의 말을 들은 후 역시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사장님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그들의 정체를 쉽게 꿰뚫어 볼 수 있다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5명이 내 눈앞에 모였다. 사장, 저는 진벤입니다. 이 4명은 제 팀원입니다. 이들은 아수이, 무투, 아후오, 아샨입니다. 4명을 바라보며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의 실력이 꽤 괜찮군요. 앞으로 제가 학교에 없을 경우 당신들은 직접 옆에서 보호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죠.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마도 대학으로 돌아갔다. 원래는 제가 당시 시와 2개의 기숙사에서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룸메이트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한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20분 이상 더 기다린 후 당시 시와 4명의 미녀가 드디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비록 당시 시 기숙사의 다른 3명은 미모가 당시 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매력은 있었습니다. 80점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시 같은 90점. 미녀와는 확실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는 특별히 섹시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 S자 형태의 곡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여기서 식사하는 사람 중에도 미녀가 있지만, 하지만 당시 시와 비교하면 모두 빛을 잃는다.
만약 당시 시의 외모를 말하자면 아마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시의 몸매를 말하자면 그건 절대적으로 뛰어난 수준이다. 굴곡이 아름답다. 살이 있어야 할 곳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살이 적어야 할 곳에는 남는 살이 없다. 확실히 마귀 같은 몸매라고 할 수 있다. 미안하다.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 가까이 다가간 후에 당시 씨는 린펑 등에게 사과했다. 아야, 형수님. 뭐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은 조금 외면한 것 같아. 룸메이트 가오러의 말이 바로 당시 씨 옆에 3명의 여자가 웃게 만들었다. 시시는 린펑과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니 방 친구들은 다 확실히 알고 있다. 가오러는 확실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그만해, 가오러. 헛소리 하지 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소문이 나면 나는 선배와 관계가 복잡해질 거야. 내 말을 들은 그녀는 당시 씨는 나를 섭섭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실 당시 씨는 나에게 약간의 불만이 있다. 어젯밤 그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그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린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를 모두 준비해 놓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린펑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거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뻔했다. 그녀가 정말 매력이 없는 건 아닐까? 린펑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니. 이렇게 그녀라는 데미인을 여기 방치하다니. 당시 씨의 그 순간 눈빛 변화를 느꼈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내가 당시 씨를 성가시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불만이 생겼지? 가오러와 그 일행은 매우 눈치가 빠르다. 그들은 내 왼쪽에 앉아 있다. 오른쪽은 직접 당시 씨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당시 씨의 기숙사 새 여학생도 매우 이해심 있게 당시 씨의 다른 쪽에 앉아 있다. 당시 씨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은은한 채취를 느끼며 나는 매우 즐거워진다. 오늘 밤 우리는 취하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 가오러는 바로 차가운 맥주 한 병을 집어들고 말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황레이는 이미 내 위치 정보를 얻었다. 이어서 황레이는 급히 혼들 파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황레이의 메시지를 받은 파거는 바로 10명이 넘는 부하들과 함께 출발했다.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할 때 한 대의 렌터카와 한 대의 BMW가 포장마차 밖에 멈춰 섰다. 포장마차 간판의 이름을 한번 보았다. 선두에 선 파거가 손을 휘저었다. 대접대에 들어갔다. 시선이 한 바퀴 스쳐갔다. 린펑 일행의 위치를 보고 나서 파거가 무리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갔다. 파거가 대접대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파거 일행의 건달 같은 분위기.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파거 뒤에 한 동생이 걸어가다가 길을 막고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보았다. 바로 뒤로 넘어뜨렸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왔다. 파거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지 않았다. 곧바로 린펑 일행 앞에 도착했다. 진벤 일행은 자연스럽게 파거의 의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투가 막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진벤이 그를 막아섰다. 첫 번째 동작, 근육을 풀려고 하던 무투. 대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손의 동작을 멈췄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러 오는 것을 보고 가오러 일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린펑이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줬다. 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라고 하더라. 내 형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면 잘 말을 들어. 걱정해. 고통은 잠시일 뿐이야. 곧 지나갈 거야. 파거의 말을 듣고 난 담담하게 웃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하여 말했어. 내 다리는 얼마야? 50만. 파거가 대답했다. 난 고개를 저으며 좀 싸다. 이 다리 말이야? 1억도 싸다. 그 사람은 이 가격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된다면 내 다리는? 오늘은 줄 수 없어. 하지만 너희 다리는? 오늘 나에게 줄 가능성이 있어? 이 친구야. 지금 상황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구나. 너희 두 사람으로는? 그럴 능력이 있나? 내 산마로의 파거의 다리를 남기고 싶다면 너희는 평생 그 기회를 가질 수 없어. 그래, 그건 장담할 수 없어.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보스, 그들을 처리할까? 가오러가 갑자기 일어나서 뒤쪽 의자가 크게 말했다. 대학 시절 이 나이에 가장 충동적인 순간이다. 가오러와 그 사람들은 나와의 접촉이 짧았지만 나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도 세 사람은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싸우기로 했다. 누가 누굴 두려워하겠냐? 이 녀석, 내가 보기에는 죽고 싶어하는 것 같다. 파거의 말이 끝나자 그의 뒤에 있는 동생들이 뒤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파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인물이 발차기를 했다. 파거는 직격에 의해 4-5m 날아갔다. 몸이 10여 개의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렸다. 동생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진벤의 5명이 돌진해왔다. 5사람의 공격은 매우 간결하고 날카로웠다. 비록 파거 쪽의 인원이 그들의 2배 이상이었지만
전혀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 3번 차고 5번 걷어차서 맞았다. 바닥에 눕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진벤이 180근의 파거를 직접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파거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려 나의 발치에 직접 던졌다. 사장도 다 해결했다. 이 장면을 보고 가오러 등은 모두 놀라서 입을 떡 벌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 5사람들은 너무나 강렬하다. 15명에서 16명. 5분도 안 돼서 모두 해결되었다. 진벤을 바라보는 눈빛. 가오러와 3사람 모두 경외의 빛이 떠올랐다. 린펑이 담담하게 말했다. 말해봐. 너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 파거는 그래도 조금 뼈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 자식아, 날 풀어주는 게 좋을 거다. 내 형은 셔거다. 내가 나에게 손대기라도 해봐. 셔거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린펑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셔거는 또 누구냐? 내 셔거의 대명사를 너는 들어본 적도 없냐? 정말로 무식하구나. 내 셔거는 보물구역의 보스다. 내가 나에게 손대기라도 하면 그때쯤이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거다. 자신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자. 파거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덕분에 그의 자신감도 더 부풀어 올랐다. 한 구역의 폭력배 두목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가오러 등은 모두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평범한 양아치라면 그들은 아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구역을 차지할 수 있는 두목은 분명히 무서운 사람이다. 가오러 등은 린펑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비록 내가 돈이 많지만 곁에 이렇게 강력한 경호원이 있지만 하지만 만약 한 구역의 두목을 건드린다면 누군가에게 음모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린펑에게 그냥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결국 이런 일은 린펑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그것은 확실히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파거는 내가 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마음속의 자신감도 더 충만해졌다. 그러나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튼 실력이 좀 있다. 내 눈에는 그냥 작은 인물일 뿐이다. 그때 내가 너의 소위 셔거를 만나러 갈 거야. 말을 마친 후 손바닥을 한번 휘저었다. 진배는 바로 파거를 따라 대구 경기에 나갔다. 바로 벤츠 트렁크에 던져 넣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파거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나는 웃음을 지으며 상상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를 바래. 나는 조금 있다가 좋은 곳을 찾아서 잘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다.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이때 당시시가 입을 열었다. 아마 내가 짐작해볼게. 이 사람은 파거를 괴롭히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아마도 황래희일 가능성이 높아. 황래희라는 이름을 듣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가운 기색이 스쳤다. 조금 후 나는 그 파거와 확인할 것이다. 만약 정말 이 황래희라면 나는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도착했다. 진벤이 트렁크에서 파거를 꺼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파거도 조금 무서워졌다. 너희들은 뭐 하려는 거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법치 사회이다. 만약 너희가 나를 건드린다면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멀리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 매년 강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히는지 아느냐? 내 말을 듣고 파거는 놀라서 다리가 힘이 빠졌다. 몸이 떨리며 황래희가 그를 돈으로 찾아낸 일에 대해 말했다. 정말 황래희인가?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황래희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 한다면? 그럼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직접 소리치며 차에 탔다. 당시시와 진벤 등과 함께 떠났다. 내가 오랜 시간 떠난 후까지 땅에 계속 누워있던 파거는 겨우 일어설 용기를 냈다. 오늘 당한 굴욕을 생각하며 그의 얼굴에는 저절로 분노가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에서는 오랫동안 벨소리가 울렸다. 그 안에서 하품을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파거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 바로 그의 형 셔거였다. 파거는 상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했다.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 놈 옆에 있는 경호원이 너무 강력하다고. 정말 대단해요. 그럼 더 재미있겠네? 너는 조사해봐. 내일 내가 너를 도와 이 장면을 되찾아줄게. 자신의 보스가 자신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들으니 파거는 그제야 마음속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냈다. 다른 한편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별장으로 갔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 아님을 보고 당시시는 뭔가를 떠올린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붉어졌다. 단궁에 도착한 후 진벤과 일행이 스스로 객실을 찾도록 했다. 그리고 나는 당시시를 데리고 2층으로 갔다. 마음대로 고르면 돼. 원하는 방에 마음껏 들어가면 돼. 당시시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인사했다. 아무 방 하나를 선택하고 문을 닫은 후에 곧바로 눈빛에 확고한 기색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나는 샤워를 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러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당시 씨를 보았다. 저도 모르게 눈이 반짝였다. 이건 정말 물에서 나온 연꽃이다. 이때 당시 씨의 머리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몸에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유혹의 힘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XG 옷의 유혹이 적다고 해도 문 밖에 서 있는 생기 발랄한 당시 씨를 보니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 씨가 말했다. 들어가서 잠시 앉아도 될까요? 갑자기 낯선 장소로 바뀌었다. 나는 조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앞에서 지나가는 향기가 나는 보았다. 호르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린펑. 당신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나 단궁이로 별장에 살 수 있다니요. 저는 단궁의 별장도 들었어요. 신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고 하더군요. 거주하는 별장의 순위가 높을수록 신분이 더 귀해집니다. 저는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신분이 있겠어요? 그냥 215 별장이 괜찮아서요. 그래서 샀어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당신은 내가 단궁이 어떤 곳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단궁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거나 귀족이죠. 당시 씨를 보고는 내가 믿지 않는 것도 너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본래 이런 일은 그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215 별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한 것이니까요. 그도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없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당시 씨가 주제를 전환했죠. 린, 펑, 너는 좀 더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 파거는 그의 두목이 보아구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배라고 하더군요. 오늘 너가 그 파거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으니 그가 너에게 보복할까 걱정이에요.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괜찮아. 그가 무서운 이유가 뭐가 있지? 그가 솔직하게 굴기만 한다면 괜찮겠지? 만약 그가 나한테 괴롭히려 한다면 나는 그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걸 보니 내가 단궁이로 별장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씨는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 설령마두의 모든 검은 대장이더라도 이 단궁에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하물며 1호 별장에 살 수 있는 린펑은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확실히 크지. 여기 술 있어? 우리 한잔 하자. 나는 밤에 불면증이 올 것 같아. 내일 힘이 없을 거야. 술을 좀 마시면 좀 더 잘 잘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시 씨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나는 술 창고로 갔어. 100만 원짜리 로만과 니콘을 꺼내왔어. 2개의 고급 잔, 한 병의 로만 니콘디. 내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어. 즉시 두 사람은 각각 작은 잔을 따랐다.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씨는 비록 귀족의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하지만 뛰어난 미모와 완벽한 몸매 덕분에 그녀의 행동은 무한한 유혹력을 지니고 있다. 원래 알코올에 효과가 있다. 레드와인은 여운이 강하다. 두 사람이 잠시 마신 후에 호르몬이 조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씨도 가까이 다가왔다. 향기는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후배야, 너의 근육을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방금 술을 한 모금 들이킨 후에 당시 씨는 갑자기 흐뭇하게 말했다. 나는 레드와인 잔을 흔들며 재미있게 말했다. 정말 보고 싶니? 선배가 보고 싶어 해. 그럼 후배로서 당연히 거절할 수 없어. 말을 하면서 내 손은 당시의 섬세하고 하얀 허벅지 위에 놓였다. 순간 당시 씨는 전류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후배, 나는 아직 더 강한 부분이 있어? 선배, 한번 해볼래? 말을 끝낸 후 나는 당시 씨를 공주처럼 안았다.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내용이 상당히 격렬하니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하룻밤의 싸움 끝에 나는 정신이 맑고 상쾌하게 느꼈다. 어젯밤의 미친 행동을 생각하니 당시 씨에게 조금 미안해졌다. 정확히 1시간 넘게 당시 씨는 자신의 난폭한 행동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학교에 돌아가고 나서 마침 군사 훈련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1학년으로 갔다. 신입생들이 준비한 군사 훈련 장소. 막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시스템의 알림음이 울렸다. 학교 운동장에서 출석 체크 성공. 마두 금융거리 소유권 획득. 이 시스템 보상을 듣고 나는 저도 모르게 조용히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마두 금융가는 어떤 곳인가요? 알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 5대 금융가 중 하나입니다. 매년 화샤에서 수억의 부호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번 체크인에 대한 기대에 차 있을 때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10명 이상의 군복을 입은 군대 교관들이 걸어왔습니다. 다가온 교관은 자신의 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반의 교관은 키가 160cm 이상인 체격이 건장한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 교관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관입니다. 군사훈련의 이 20일 동안 여러분 모두 제가 관리할 것입니다. 제 훈련은 매우 엄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그 교관은 명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힌 이름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회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린펑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까지 그 교관은 잠시 목소리를 멈췄다. 린펑은 이 교관의 시선을 느꼈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그는 이 교관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단순히 그 교관이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고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한 후에 그 교관은 다시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류러시. 도착하다. 소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름이 들린 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큰 태의 안경을 쓴 그 여자 학생. 얼굴이 수줍은 색으로 물들었다. 세상에, 그녀가 바로 우리 1학년의 여신이다. 무슨 여신인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쪽을 바라봤다. 류러시를 알아챘다. 이 소녀는 바로 그날 차를 몰다가 실수로 부딪힌 사람 아닌가? 대장, 너는 모르는구나. 우리 학교 포럼에서 너를 제외하면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 바로 이 류러시다. 그녀가 발굴되었다. 우리 1학년 신입생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 앞으로 학교 꽃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가오러의 말을 듣고 나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 류러시는 정말 예쁘다. 특히 그 큰 태 안경이 그녀에게 더욱 매력을 더해주었다. 귀엽고 날씬한 몸매와 여린 성격, 류러시에게서 완벽하게 융합되었다. 첫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후 확실히 사람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만드는 여성이다. 교관 왕창도 류러시의 외모에 한번 놀랐다. 하지만 곧바로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좋았다. 모두 5km 훈련을 시작한다. 왕창의 명령에 따라 운동장에 있는 1학년 신입생들 모두 각자의 교관의 인도로 운동장을 돌며 뛰기 시작했다. 이들 교관도 학생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체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마지막에 연구하여 결정했다. 우선 5km 훈련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내 신체 능력에 비추어 볼 때 5km는 정말 쉬운 일이다. 전부 뛰고 나서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숨이 차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오히려 가오러 등은 땀에 흠뻑 젖었다. 숨이 가쁘고 여자들은 쉬러 갔다. 남자들은 지금 내게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했다. 각자 100개씩. 교관도 여자들의 체력이 이 정도? 이렇게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바로 명령하여 여자들을 쉬게 했다. 그리고 이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는 류러시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린펑의 영웅적인 이야기들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궁금한 시선이 가게 되었다. 이때 쉬고 있는 여자들 모두 시작하며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린펑을 주목했다. 자기도 모르게 물어보았다. 그가 바로 린펑이다. 우리 1학년의 남신이다. 정말 잘생겼지 않나? 그러던 중 왕창 교관이 이미 그로 걸어갔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린펑 옆에 도착했다. 한가로운 내 모습을 보며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는 말했다. 너의 자세는 표준이 아니다. 다시 해봐라. 사실 내 자세는 매우 표준적이다. 오히려 표준 팔굽혀펴기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 하지만 왕창은 황내이의 고모부다. 황내이의 작전 덕분에 특별히 이 반에 와서 괴롭히게 되었다. 왕창의 말을 듣고 나는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 정도 훈련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시작했다. 20개의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왕창이 다시 와서 말했다. 여전히 표준이 아니다. 계속 다시 해라. 이 순간 나는 이 교관이 누구인지 이미 알게 되었다. 분명 나를 일부러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군대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이 교관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걸까? 2번 다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가오러 등은 모두 이미 끝냈다. 교관도 훈련 과제를 계속 내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제자리에 앉아 쉬게 했다. 홀로 나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왕창을 감싸주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서 말했다. 내 자세가 표준이 아니라고? 그럼 나에게 예시를 보여줘. 내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왕창이 냉소하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너에게 예시를 보여줄게. 내가 내 것과 다르다면 계속 다시 해야 해. 왕창이 직접 바닥에서 한 번 예시를 보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 잘 보였지? 너는 내 이 기준대로 해.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시 해야 해. 이때 앉아서 쉬고 있는 가오러 등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일반적인 대학 군사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제를 완료하면 된다. 그런데 이 교관은 분명히 좀 더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린펑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를 알 수 있다.
왕창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한번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했지. 이게 표준 팔굽혀펴기구나. 내가 생각하기엔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왕창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간단한가? 그럼 너 먼저 100개 해봐. 내가 말한 대로 해낼 수 있는지 보겠다. 왕창을 보며 나는 서두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무 간단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하자. 너 같은 교관이 군대에서 실력이 꽤 있다고 들었다. 그럼 우리 한번 시합해볼까? 내가 만약 지면 여기서 하루 종일 팔굽혀펴기를 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을 거야. 내가 감독해도 괜찮아. 내가 지면 여기서 하루 푸시업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그와 대결하겠다고 하자. 왕창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은 정말 자살골을 찾고 있군. 그는 군대에서 아마도 개인 전투력이 가장 강하지는 않지만 푸시업 왕이다. 이 녀석이 스스로 모욕을 찾고 있다. 나도 그를 도와줘야겠어? 좋아. 그럼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때 울면서 나에게 부탁하지 마. 나와 왕창의 푸시업 대결. 금세 운동장 전체에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다른 반의 교관들까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왕창 이 녀석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1학년 신입생과 경쟁하게 됐다. 이 1학년 신입생도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왕창과 푸시업을 겨루겠다고 감히 나섰다. 그가 우리 대대의 푸시업 왕인지 모르겠어. 됐어. 구경이나 하세요. 지금 젊은이들도 약간의 시련을 겪는 것이 좋다. 내가 왕창과 함께 땅에 엎드린 후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된 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는 한 손가락으로 땅을 지탱하고 빠르게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이 장면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말이 막히게 했다. 에이, 진짜. 갑자기 놀라운 목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사람들의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나. 속도가 왕창이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왕창이 방금 50개의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나는 이미 200개를 하고 있었다. 200개. 하나. 1240개까지. 나는 드디어 동작을 멈췄다. 뛰어올라 땅에서 일어났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왕창을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의심하게 되었다. 한 손가락으로 1340개의 팔굽혀펴기. 이건 진짜 기네스 세계 기록의 10배야. 그런데 왕창은 완전히 절망했다. 한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두 손으로도 할 수 없다. 1240개야. 그의 최대 초능력 발휘는 그것도 겨우 1100개였어. 교관님, 당신은 노력해야 해요. 만약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하루 종일 푸시업을 해야 해. 쉴 수 없어요. 내 비웃음을 듣고 왕창은 화가 치밀었다. 바로 땅에 엎드렸다. 일어난 왕창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내 리듬을 깨트렸다. 이 시합이 의미가 있나? 왕창의 말을 듣고 가오러가 바로 앞서서 끊어라고 말했다. 교관님, 이게 부끄러움 때문에 화난 건가요? 만약 내가 나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에게 쉴 시간을 주고 다시 시합을 하는 거야. 어차피 몇 번 다시 해도 결과는 똑같아. 너는 어쨌든 여기서 하루 종일 푸시업을 해야 해.